아들 진수 씨에게 어머니는 세상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유명을 달리한 어머니. 아이고. 그 후 진수 씨의 행동은 놀라웠습니다. 기가 막혀요. 마음을 쓰게 되고 이렇게 해드렸더니 그걸 더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거 있을 때 유품 많이 다 가졌는데.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어머니의 장례도 치르지 않고 사라져버린 진수 씨. 그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지난 2월 바로 이곳 지하철역 부근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데요. 당시 상황을 지켜봤다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어디요? 여기요?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는 한 할머니. 아이고.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인공호흡하고 있었어요. 심폐소생술하고. 아. 전학해서 환자한테 가서 정찰관분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어. 이제 확인했더니 심장이 아예 멈춰 계시는데. 아이고. 사인은 심장마비. 당시 현장엔 진수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어찌 된 일인지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채 모습을 감췄다는 진수 씨.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여쭐게요. 코로나에서 이렇게 한 달까지. 이것까지 이제 저희가 안치를 모시는데 사회상 이분들 때문에 이제 안치는 경우가 모자라게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분 상황 신고를 하고 본인 뭐 그런 걸 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복지단체에서 이제 장례 절차 이런 건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는데 싫다고 하셔가지고 아들이 싫다고 한 거예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아요. 예. 그는 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지 않는 걸까요? 진수 씨의 이웃들 역시 그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안 보인다 했더니 나 부천 갔다 왔대. 근데 얼굴 좋아졌다 이랬지. 그게 사우나하고 왔다고.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참 우울하고 좀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망 이후 확연히 달라졌다는 진수 씨의 옷차림. 저기 뭐야 아까 원피스 입고 지나가서 네? 치마 원피스를 입고 막 더 미치미치하고 다니더라고 아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러고. 예전에는 정상적으로 엄마 있을 때는 입고 다녔는데 아빠는 막 원피스를 입고 막 밑에 막 치마 같은 걸 또 입고 막 이러고 다니더라고. 이상하게도 약 2주 전부터 그가 여자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겁니다. 아이고, 진짜 여자 옷을 입었네요. 어머니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걸까요?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하루 종일 동네를 배회한다는 진수 씨. 저기 있다. 찾았다.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이상한 옷차림. 이웃 주민들의 말대로 진수 씨는 정말 여자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진짜 여자 과거 어머니와 함께 한 방송에 출연했을 때만 해도 그의 옷차림은 여느 남자들과 다르지 않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어머니의 사망 이후 이처럼 변해버린 걸까? 그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기요. 실례하겠습니다. 여기요. 실례하겠습니다. 저 MBC 방송국에서 나왔거든요. 혹시 되시죠? 잠깐만 얘기 조금만 해요. 네? 몹시 당황한 듯 자리를 피해버리는 진수 씨. 어디론가 바삐 걸음을 옮기는 그를 뒤따라가 봤습니다. 진수 씨가 찾은 곳은 인근의 한 식당. 익숙한 듯 곧바로 식당 한켠에 자리를 잡자마자 음식을 주문합니다. 허겁지겁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 진수 씨. 금세 밥 한 공기를 비우더니 자리에서 일어서는데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건 그때였습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진수 씨가 밥값을 지불하지 않고 식당을 나가버린 겁니다.
또 다른 식당에선 커피 한 잔을 뽑아 나오는데요. 야, 이건 아닌데 요새 지금 장사 진짜 어렵거든요. 네. 아유, 왜요 진짜? 왜 무서워서? 저번에도 와서 문을 두드리고 가서 아, 자주 오나 봐요 이렇게. 어쩌다 여기 지나다니니 인근 상인들 사이에서 민폐 왕으로 통한다는 진수 씨에게 다시 말을 걸어봤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마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마트 가서 먹을 거. 사달라고요? 야,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요? 제작진에게 음식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진수 씨. 마트에 들어가자 작심한 듯 과자와 음료수 등을 한가득 챙깁니다. 뭐 다 집어붓는데 그냥. 아이고야. 계산했는데. 네, 이것도 싹쓸이. 아이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쇼핑 봉투를 들고 나가버리는 진수 씨. 다행히 제작진과의 대화를 허락하는데요. 그의 집에서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례하겠습니다. 이거 뭐? 왜요? 지금 안이 어떤데요? 아이고. 집안 내부는 얼마나 오래된 건지 아이고,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쓰레기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코를 찌르는 악취 때문에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야, 집이 저럴 저 정도면 진짜 와. 혹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가 집이에요?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 엄마 거야? 여기 있는 물건들 다 어머니 거예요? 집안 곳곳에 쌓인 쓰레기들은 살아생전 어머니가 모은 것들이랍니다. 돈이 되는 폐지나 고물을 모아 팔기 위해서 집안에 쌓아둔 것이었다는데요. 지금 저게 4년 전 상황인 거죠? 아이고, 세상에. 밥 해가지고 얼른 사줘. 응? 밥이 있어야 먹지. 너무 더워. 악취와 벌레로 인한 이웃들의 항의도 수차례. 바퀴벌레가 맨날 집마다 생겨가지고, 에? 너 치워라, 저거 치워라, 바퀴벌레 치워라. 명령이야? 너는 내 집에 바퀴벌레 이게 걸리니까 하는 얘기지. 어머니의 사망 이후에도 이웃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답니다. 제일 옆집에서 제일 고생 많으네. 냄새나고 바퀴벌레 뛰는 거죠. 이것이 뭔 죄가 있습니까? 아이고. 오랜 세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아온 진수 씨.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쓰레기 더미 위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저 음식들이 아이고. 다 상했을 것 같은데요. 그걸 먹으면 음식을 안 되는데. 냉장고에 보관해야죠. 거기다 너무 차. 아, 거기다 너무 차가워서. 밥솥에 아유, 밥과 반찬을 함께 보관해 두고 대충 한 끼를 때운다는 진수 씨. 쓰레기 더미 위에 놓아둔 탓에 밥솥에 바퀴벌레가 걸리고 참. 집에 왜 이렇게 짐이 많아요? 이거 다 안 버려요? 에? 이거 왜 안 버려요? 너 엄마 거. 엄마 물건 안 버려. 엄마 거야? 엄마 거. 남들에겐 쓰레기일지 몰라도 그에겐 어머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아이고. 소중한 아이고. 물건들이랍니다. 어머니가 남긴 물건 가운데서도 그가 가장 아끼는 건 따로 있다는데요. 근데 보니까 혹시 안에도 겹쳐 입은 것 같은데 맞아요? 알고 보니 여러 개의 여자 원피스를 겹쳐 입고 다닌다는 진수 씨. 그의 옷차림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많이도 입었네, 진짜. 와. 혹시 몇 겹을 입은 거예요 이게? 6개인가 5개인가 엄마 입은 거다. 그가 입은 옷들은 모두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왜 엄마 옷을 이렇게 입고 있어? 엄마 생각. 엄마 보고 싶어. 어머니의 채취가 느껴지나요? 밖에 나왔는데 여기 이제 옆에 엄마 원피스를 입고 그냥 서 있어요. 그래서 왜 엄마 원피스를 입었냐고 이거 찍으세요. 그러면 엄마 생각나서 입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뭐라고 했어? 엄마 생각나서 입었다는데요. 그래서 마음은 그래도
그래도 엄마 생각에 있구나. 어머니의 채취가 남은 옷을 입으며 그리움을 달랜다는 진수 씨. 이토록 어머니를 생각하면서도 장례를 치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날 때면 진수 씨가 찾아온다는 곳. 벌써 한 달째 어머니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러게요. 근처만 맴도는 진수 씨. 아유, 안에라도 한번 들어가 보지. 엄마가 많이 들었던 노래인가 봐요. 무슨 노래예요? 여자. 어머니 잘 좋아하는 노래. 어머니 좋아하시는 노래 못 불러드려. 아픔을 달래는 여자. 고개 숙여 우는 그 여자. 이 세상에 가고 싶 여자. 당신은 몰라요. 아유. 그저 마음으로 어머니를 추모할 뿐 장례를 치를 순 없다는데요. 장례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들어간 100만 원 업계에서 돈이 없어서 못 치러. 빨리 장례 치렀으면 좋겠어. 아하. 그래서 냉동실 사용료는 시간당 5,000원이에요. 24시간이라 12만 원이고. 정상적으로 장례에 치르게 되면요. 네. 그 비용은 보통 어느 정도 발생되나요? 장례 비용은 한 380에서 400 상이에요. 마땅한 수입도 직업도 없는 그로서는 최소 700만 원이 드는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데요. 유일한 가족이었던 어머니가 사망한 후 기댈 곳 없던 그를 챙기는 건 이웃 주민들입니다. 아유, 감사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말. 아유, 어쩐 일이세요? 혼자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 먹을 때 되면은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냥 된장국 있으면 된장국 한 숟가락, 밥 한 숟가락 그렇게 해서 갖다 줘. 진짜 고마운 분이네요. 고마운 분들이네. 네, 그럼요. 어찌 보면 주변에 민폐만 끼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를 이처럼 챙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많은 분들이 그래도 걱정되나 봐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엄마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가 또 엄청도 부모를 이렇게 어머니가 죽고 나면 그렇게 찾는데 하물며 엄마를 잊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참 아프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루 종일 진수 씨를 데리고 다니며 돌봤다는 어머니. 밥을 매일 주는데 버려서 먹고 안 하고. 사실 어머니는 진수 씨와 함께 종교 시설이나 무료 급식소 등을 전전하며 끼니를 해결했다는데요. 반찬이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어. 맨날 족치고 이 오리일부터 듣고 가신다고 나를. 당시 여든이 가까웠던 노모는 자신이 사망한 이후 혼자 지내야 할 진수 씨가 걱정스러웠는데요. 그 때문에 이처럼 공짜 밥을 먹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쳤답니다. 하도 많이 미쳤어. 자식 때문에. 제가 똑똑한데도 뭔 걱정이요. 며느리도.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진수 씨. 그를 돌볼 수 있는 가족은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그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사망 이후 세상에 홀로 남겨진 진수 씨. 아이고, 참. 어머니가 알려준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네요. 그가 향한 곳은 인근의 한 교회. 하루에도 수십 곳의 종교시설 등을 전전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쫓겨나기 일수. 어머니 가르쳐준 대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를 반기는 곳은 어디에도 없겠죠.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예배 드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 그렇죠.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 예배를 못 들어와. 하지만 습관처럼
어머니와 오가던 곳을 배회하는 진수 씨. 교회에서 나눠주는 1,000원 남짓한 빈민 구제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행히 한 교회에서 돈을 받았는데요. 아이고, 딱해라. 지적 장애를 가졌음에도 왜 진수 씨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이분 장애 등급 자체가 장애인 연금 신청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장애인 연금이라는 것도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장애 등급이 몇 급 중증 장애여야 되거든요. 그게 있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서. 대신 관계기관의 도움을 얻어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러줄 방법을 찾을 순 있었는데요. 그래요? 며칠 후 그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오늘 어머니 장례식 하기로 결정됐어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정말 잘 보내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도 어머니 장례식이잖아요. 우리가 정장 준비했거든요.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난생 처음 정장을 입어보는 진수 씨. 그렇게 아들은 한 달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어머니를 떠나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차려입으니까 훨씬 보기 좋네요. 네. 그날 오후 장례 절차가 이뤄지는 내내 애타게 어머니를 부르는 진수 씨.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어머니는 이제야 지난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영면에 들었습니다. 고단했던 삶을 살았던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진수 씨. 절 하셔 2번. 절 앉아서. 한 번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장례식은 무사히 치렀지만 지적 장애를 가진 그가 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요. 이게 앞으로 사실 계속 이렇게 구걸하고 공짜 밥만 먹고 다닐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죠. 관할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그의 자립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선생님이 봐도 되게 더럽죠, 여기 집. 그죠? 그럼 치웠으면 좋겠죠? 집 한번 싹 치워요. 장기적으로는 좀 혼자 자립을 해서 살아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도움을 드리려고. 먼저 주거 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 다행히 그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한 청소 업체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뭐 버려야 되는지 뭐 안 버려야 되는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버리지 말아야 될 것만 딱 말씀해 주세요. 엄마 옷, 엄마 거, 아유. 어머니의 물건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겠다는 진수 씨. 본격적인 청소가 시작됐는데요. 집안 가득 쌓여있던 오래된 쓰레기 더미를 걷어내자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바퀴벌레들. 아유, 이건 뭐 진짜 더럽네요. 싹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최악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청소 도중 진수 씨가 갑자기 달려갑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뭐 잘못했나? 몹시 불안한 기색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막기 시작하는데요. 나무는 위험하다고. 아이고. 큰일 나 진짜 떨어져. 안 하게. 알고 보니 어머니의 물건이 잘못 버려질까봐 노심초사했던 겁니다. 아이고. 다행히 진수 씨는 금세 안정을 되찾았는데요. 청소 전문가 7명이 장장 5시간에 걸쳐 대청소를 진행한 끝에 드디어 청소가 끝났습니다. 이게 똑같은 집이에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던 집이 이렇게 깨끗하게 바뀌었습니다. 낯선 듯 집안을 유심히 둘러보는 진수 씨. 이곳에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깨끗하게 사셔야 돼요. 네? 온갖 잡동사니와 뒤엉켜 있었던 가족 사진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의 삶도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도와야 할 텐데요. 이분은 지금 사각지대에 있죠. 사실 어머니 살아 계실 때부터 이분에 대해서 서비스 개입이 좀 있어줘야 됐는데 그때부터 놓쳤단 말이죠. 네, 지적 발달 쪽에 3급이라고 하는 그 급수가 일상생활을 반드시 못한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일상생활이 가능한 쪽으로 반복해서 교육을 시키고 적응 훈련을 시키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진수 씨의 홀로 서기를 실화탐사대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